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 숨겨진 진실. 공시하면 정말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어렵다는 공시도 오늘 이분과 함께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영민 대표님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상 공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T-로보틱스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2004년 10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문의 진공 로봇과 진공 이송 모듈을 개발하고 또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인 OLED 진공 로봇 및 진공 이송 모듈은 국내외 장비사를 통해 디스플레이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 부문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과 또 일본 GMP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진공 이송 모듈 30.1%이고요. 진공 로봇은 38.7%, 그리고 자율주행 물류 로봇은 2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2023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26억 원, 영업손실 29억 원, 당기 순손실 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고요. 영업손실은 21억 확대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개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T-로보틱스가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한다라는 공시를 했다고 하는데 보통 전환사채라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던데 맞나요? 전환 청구권 행사, 이게 말 그대로 전환사채를 네. 주식으로 바꾸는 행사를 했다는 것인데 바로 어제 공시였습니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회사는 기존에 발행했던 5회차 무기명시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전체 금액이 105억 원인데 이 중 80억 원, 전환가액은 6,263원짜리 80억 원 규모의 전체 발행 예정 주식은 127만 주, 127만 주를 주식으로 전환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기존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요, 1,649만 주인데 여기에 7.7%에 해당되는 127만 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12월 8일이다라고 좀 공시를 했고요. 하단 내용 보면 전체 80억 중에 미청구된 아직 전환 청구되지 않은 주식 수는 25억 원, 전환 가능 주식수는 39만 9,175주인데 105억 중에서 일단 80억 원에 대해서 127만 주를 12월 8일 상장하는 주식 전환 청구를 행사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월 8일에 유통될 예정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유통된 뒤에 주가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 종가가 22,300원, 22,300원이었는데 네. 행사가가 얼마죠? 6,263원. 6,263원짜리가 지금 만약에 유통이 된다면 네. 시장의 발행 주식의 전체 7.7%에 해당될 수 있는 막대한 물량이 네. 시세 차익 물량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단기적으로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죠. 아마 12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이 홀더들은 지금 6,600원짜리니까 2만 원 부근에만 주식 행사를 해서 차익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3배 이상의 차익, 뭐 많게는 4배까지는 채 안 될 테지만 3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급등했다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80억 원의 전환 청구 행사는 시장에 단기적 물량 우려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공시가 떴을 때 보유자분들께서는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127만 주, 우리 앵커님 봐보세요. 네. 앵커님이 지금 6,600원짜리를 네. 갖고 있어요. 네. 6,263원짜리 네. 전환세쯤 갖고 있는데 그쵸? 12월 8일 날 주식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12월 8일에 상장 예정 이 영업일 전에 권리공 매도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8일에 이 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그런데 주가가 2만 원 이상이라면 3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를 소지했던 투자자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유자 관점에서는 그러니까요. 내 주가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는 우려감들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내가 일정 부분의 어떤 차익 또는 뭐 수익권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12월 8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게 뭐 전체 발행 주식 수의 7.7%에 해당되는 수치예요. 지금 네. 127만 주인데 네. 오늘 일별 거래량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을 좀 보면 지금 T 로보틱스가 거의 뭐 평균적인 거래량이 뭐 70만 주, 40만 주, 60만 주, 80만 주. 가장 최근에 18.7% 급등했던 구간이 200만 주 거래량이었는데 네. 120만 주, 127만 주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유통이 된다면 하루 안에 다 거래되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래도 꾸준한 어떤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 하에서 그래도 시장에 어떤 호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127만 주가 바로 시장이 좀 소진이 될 수는 없는 구조죠. 수급 상황도 좀 받쳐줘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시장 상황들도 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127만 주를 보유의 관점보다는 사실상 이게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버행 이슈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부각됐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조금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T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잖아요. 네. 그만큼 펀더멘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전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청구권 행사가 나온 거라면 이 전환사채 발행으로 얻은 자금을 T 로보틱스는 어디에 쓴 거예요? 일단은 전환사채 발행 부분 이 부분은 일단 뭐 선반영됐던 관점에서는 지금 관련된 뭐 시설 투자, 운영 자금으로 좀 다 소진이 좀 됐는데 두 가지예요. 전환사채를 상환했을 때 전환사채를 만약에 이제 상환하게 된다면 부채는 좀 감소하게 되지만 회사는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운영 자금이 좀 없어지는. 어. 그래서 이게 네. 1년 후에 주식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이 이슈들은 분명히 뭐 단기간에 오버행 이슈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리스크 있지만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주식으로 좀 전환돼야지만 부채가 사라지고 회사의 외형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지금 전체 매출 포지션 잠깐 보면 네. 진공 이송 모듈 부분 그리고 진공 로봇, 자율주행 물류 로봇 부분의 매출 포지션이 연동돼서 있는 흐름들인데 일단 우리 앵커님께서 아까 3분기 실적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전체 실적 부분에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만 보더라도 뭐 전년 473억 대비 누적도 290억 원으로 감소됐고 영업 손실도 직전 연도에 대비해서 뭐 76억 원까지 확대됐고 8억 2천만 원의 적자 부분도 29억으로 적자폭 좀 확대되고 있다. 이게 그렇다면 장사를 좀 잘 못해가지고 좀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런 관점은 아니죠. 지금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로봇 사업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적용 가능성, 아까 우리가 매출 포지션 좀 잠깐 봤는데, 지금 진공 이송 모듈 부분은 디스플레이 공정, 그 다음에 진공 로봇 부분은 역시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은 2차 전지 스마트 공정. 이게 뭐냐면, 로봇 섹터 하에서도 이 회사는 산업용 로봇, 물류나 이 산업용 공정에 들어가는 로봇, 인간을 보조해서 네네. 물류를 이동시키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 공정에 필요한 이 이송 진공 로봇들을 사실상 산업용이 현재는 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지금 자율주행 물류 로봇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네. 향후 자율주행 상용화 관점에서의 어떤 로봇이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망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로봇주의 경우에는 뭐 기술 고도화가 뭐 아무리 뭐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잘 팔아서 많은 이윤을 좀 남겨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은 선제적인 투자가 좀 진행되는 부분들 그렇지만 아직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봇 산업을 지금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은 요즘 그렇죠. 앞으로 미래에 대한 확장성, 공장 물류 시스템의 어떤 자동화 부분, 그리고 물류 이송 로봇, 자율주행 물류 이송 로봇의 어떤 수요 기대감들은 아직은 미진한 기술이지만 여기서 고도화되고
산업 집약적인 어떤 측면 하에서의 어떤 기술을 충분하게 이뤄낸다면 상용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수요 다변화를 좀 이루면서 실적의 기여도가 커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GMP와 또 협력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 GMP와 또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게 엔비디아더라고요. 그러면 뭐 엔비디아나 GMP나 뭐 이쪽에서의 수혜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특정 섹터에 엮여가지고 뭐 이 회사가 좋으니까 엔비디아 관련주, 뭐 어떤 로봇 섹터에 가니까 이 부분. 우리가 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테마성이 너무 집결해서 투자를 좀 하다 보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만 원대에 시작했던 주식이 거의 뭐 20만 원 이상 올라갔던 그렇죠. 배경은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서 이대주주에 올라가서 이 부분이 아니라 산업의 확장성.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유리했고요. T 로보틱스는 그 이족보행 로봇보다는 이 물류, 산업용 로봇인데 그쵸. 산업용 로봇은 사실 T 로보틱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산업에 현재 좀 상용화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무거운 것을 잠깐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로봇이 아니라 앞으로는 알아서 배달하고 알아서 물건을 갖다 주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이 개별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로봇으로 좀 변모될 수 있는 그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 로봇 섹터에 좀 열광을 하는 것 뿐이지 이게 당장 많은 뭐 기술 고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로봇의 미래는 사람을 대체해서 사람이 해야 될 걸 로봇이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산업용 로봇도 사람이 했던 너무 힘들었던 일을 로봇이 알아서 해주길 좀 바라는 거고 서비스 로봇은 사람이 귀찮아했던 그런 것들을 알아서 로봇이 삶의 편의질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 대한 기대치가 좀 반영됐는데 지금 T 로보틱스는 같은 로봇 섹터 하에서도 실질적인 어떤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상용화 관점에서 가장 기술 집약적인 어떤 산업을 내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기대치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T 로보틱스 뭐 지능형 로봇 그 이슈가 있고 나서 로봇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 보였는데 제가 주가 차트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또 막 많이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망이 그래도 좀 밝게 보이고 있다면 매수 기회다 이렇게 잡아도 좋을까요? 아니죠. 지금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 주가를 보면 일봉 주가의 저점 영역대가 지금 한 5,000원에서 7,000원 구간. 지금 뭐 대충 보더라도 지금 주가의 시작 지점이 요 구간이죠. 네. 자, 요 구간이었는데 3,700원에서 8,600원대 박스. 전체는 5,000원에서 8,600원대 시작된 박스가 사실상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미 올랐구나.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뭐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거의 뭐 6배, 5배 이상은 상승을 한 거죠. 네. 5배 이상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일부 차익 실현이 됐지만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 그래도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들도 좀 반영된 효과들이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속적으로 낙폭 이후에 추세 전환을 좀 했지만 오늘 자 어제도 정확하게는 뭐 7.7%대 127만 주의 주식 전환 물량들이 12월 8일에 상장이 좀 된다면 이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어떤 500 리스크는 좀 피하고 보는 것이 좀 좋겠다. 저는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지금 3만 원대 이상의 매수했던 이 평단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적게는 한 2만 7천 원에서 3만 2천 원대 보유했던 고가의 이 평단자들이 좀 있을 텐데 이분들은 사실 지금 사실 손절을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좀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네. 다만 신규적 관점에서 지금 모아가기 좋은 구간이다.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이거는 오버행 이슈, 물량 소화 과정 이후에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다시금 좀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구간에 보유했던 이분들도 지금 평단 매수보다는 오히려 신주가 유통된 시점에 가격 조정을 좀 주는 구간, 그때 추가적인 어떤 매수가 유효해 보이고 네.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관망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12월 8일 상장 예정인 127만 주의 물량 희석 여부를 보고
판단하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건은 12월 8일이겠네요. 일단 27,000원에서 32,000원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아직은 팔지 말아라, 손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 쪽에서는 조금 관망세를 갖고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은 메디아나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6월에 설립이 됐고요. 2014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사업은 환자 감시 장치 그리고 심장 충격기 등을 제조하여 국내와 또 해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군은 ODM 및 자사 브랜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는 체성분 분석기와 소모품 카테터 등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메드트로닉과 독일의 지멘스 등과 함께 수출 계약 및 해외 대리점 계약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2023년 3분기 매출액 17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인 179억 원 대비 소폭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8억 원 감소하였으나 누적 실적으로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개요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메디아나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일반 유상증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 제3자가? 네, 유상증자 결정 어제 나온 공시고요. 좀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어제 두 건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인데 일단 신주 발행 자체가 네. 새로운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보다는 경영권 양수도 이후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입니다. 기존의 최대 주주가 셀바스 AI의 512만 주, 전체 양수도가는 14,300원을 732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일은 11월 20일이었고요. 양수도 잔금 지급일은 11월 21일, 11월 20일 계약금 73억 원을 좀 지급하는 조건, 거래 종결일, 잔금 지급 완료일은 2024년도 1월 8일에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회사는 경영권 체결 경영권 이전 이후에 계약 체결 후에 소집되는 임시 주총에서 셀바스 AI가 지정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두 번째 공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전체 167억 원의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1,600만 주의 신주를 발행 결정했습니다. 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인데 우리가 공모 방식과 사모 방식 1년 이후에 주식으로 좀 전환된 요건 또는 상장일이 좀 지정돼서 3개월 내지 4개월 단기에 주식이 상장되는 그 요건 발행 형태로 좀 구분이 됐는데 이 회사는 제3자 배정 방식, 즉 사모 방식으로 1년 이후에 주식이 상장되는 방식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주 발행가는 6,460원이고요. 기준주가 7,169원에 10% 할인율을 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단 내용을 보면 전체 납입 대상자 셀바스 AI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와 메디아나 우리사주 조합이 참여하는 형태. 즉 최대 주주 인수 예정자가 셀바스 AI였는데 셀바스 AI와 셀바스 AI의 관계사들이 메디아나의 신주 인수를 통해서 지배권을 강화하는 공시입니다. 세 번째 공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총 소집 결인데 아까 우리가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단서가 좀 나와 있었죠. 회사는 2024년도 1월 8일 오전 10시에 메디아나가 셀바스 AI가 지정하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조건 하였기 때문에 1월 8일 주주총회에서 셀바스 AI가 지정했던 이사 및 감사가 최종 선임이 되면 잔금이 지급되는 공시입니다.
그러면 이 셀바스 AI가 이 기업을 인수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셀바스 AI가 셀바스 헬스케어와 함께 인수를 한 것이고 변경 후 최대 주주는 셀바스 A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장중에 공시가 좀 나왔었어요. 장중 맞아요. 공시된 이후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던 29.95포인트 1240원에 상한가 좀 안착을 했었는데 오늘 반대로 14.7%의 이 급락 네. 8,730원에 종가 마감 좀 했는데 일단 뭐 단기적인 어떤 기대치. 근데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11월 17일부터 그 다음에 11월 16일 그리고 17일 그 다음에 20일 목요일부터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은 상승폭이 좀 일어나죠. 14%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뭐 상한가. 단기의 주가 추이를 보면 거의 뭐 6,000원대 주가가 지금 10,000원 초반까지 상승했던 거의 뭐 한 8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단기에 좀 이뤘다는 관점에서 지금 오늘의 하락은 일부 재료소멸 내지는 차익 매물이 시장에 좀 출현된 것 아닌가 판단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게 그 요즘 되게 핫하게 뜨고 있는 이 의료 AI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던 거죠? 일단 기대감보다는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싶어요. 뭐 사실 셀바스 AI의 경우에는 지금 의료 AI 관련 기기, 의료 AI와 관련된 사업을 좀 하겠다. AI 관련 사업으로 좀 이슈가 좀 됐었지만 이게 의료 쪽과의 어떤 사업 시너지를 위해서 메디아나의 인수를 타진한 것이 아닌가 판단해 보는데 네.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좀 보면은 환자 감시 장치와 심장 충격기 이게 뭐냐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주고 심장 충격기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제세동기라고 하죠. 네. 갑자기 심장이 멎는 환자들한테 그쵸. 일시적인 어떤 충격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의료기기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의료 AI 부분과 의료기기의 어떤 사업 시너지 관점에서의 어떤 시너지 이 부분을 좀 고려했기 때문에 셀바스 AI가 메디아나의 어떤 인수를 좀 추진했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메디아나 갖고 있는 사업 구조는 지금 글로벌 의료기기 사회도 현재 좀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 국내에서는 뭐 지금 이 제세동기의 경우에는 뭐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구비를 좀 할 정도로 네. 거의 뭐 주요 시설들 웬만한 큰 건물 안에는 심장 충격기들이 다 비치가 좀 되어 있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수요가 좀 지속된다는 관점 그리고 이외에는 환자 감시 장치가 지금 AI가 좀 접목시키지만 AI가 알아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어떤 긴급한 신호들을 리뷰하면서 초동 조치를 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전조적인 어떤 사업 시너지 이 부분에 어떤 기대감들이 단계에 수반됐다라고 판단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뭐 이런 이유 때문에도 올랐는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한번 봤는데 요즘에 미국이랑 일본에 코로나19 환자가 폭증을 하면서 이 메디아나 제품의 산소호흡기, 호흡기를 구매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주가가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시를 또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호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주봉 차트를 좀 잠깐 보면 과거 2020년도의 주가 상승폭 이때는 네. 팬데믹이었죠. 그쵸, 팬데믹. 팬데믹 상황에서의 어떤 기대치 굉장히 좀 크게 좀 주가 작용을 했고 이후에도 코로나19의 어떤 제약상 기대감들이 좀 부각됐던 시점에서 주가 상승이 있었다가 최근에 어떤 이 엔더믹 이후 전환에서는 사실 이 환자 감시 장치에 대한 어떤 수요 기대감은 없었지만 네. 최근에 이 단기 상승 부분 이 부분은 네. 지금 인수 기대감. 그런데 저는 네. 이미 사전에 인수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이 재료가 먼저 노출되면서 좀 수급 형태가 좀 먼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진짜. 통상적인 부분에서 인수 기대감들이 수반되는 흐름들이 네. 이유 없이 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네. 이후에 인수가 확정된 시점에 차익 실현 행태.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 관점에서는 뭐 목요일,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상승 추이를 좀 그렸던 만큼 재료 소멸 관점에서의 오늘 낙폭을 키우지 않았나 판단해 봤습니다.
이렇게 인수 이슈가 조금 미리 전해졌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슈 저도 사실 좀 알고 싶어요, 먼저.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는 것보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이익 챙겨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네. 이게 미리 하는 게 불법이죠. 미리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먼저 네. 알고 주식을 사서 이 공개된 시점에 처분하는 것들을 네. 우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네. 손실을 배 이게 좀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네.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내부자들은 알 거예요. 그쵸. 뭐 공시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공시가 나오는 시점에 좀 알 수 있지만 인수를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우리가 메디아나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조금 사볼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급등 이후에 재료가 나오는 시점에 주식을 좀 던지는 행위가 좀 있었을 건데 네. 결국엔 다 걸립니다. 걸려서 크게 또 탈지를. 차익된 그렇죠. 차익 실현된 부분들은 향후에 이 환수 조치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네.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형태를 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공정하지 못해서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패턴이 아니었나. 다만 공시 이후에 주가가 올랐고 우리는 앞으로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주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네. 굉장히 좀 실망감이 클 수도 있겠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글쎄요, 지금 일단 단기적 기대감들은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11월 20일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오늘 14.7% 정도 하락은 했지만 네. 앞으로 행보는 좀 더 기대될 수 있다. 1월 8일까지 잔금 지급일이 좀 남았고 메디아나가 지금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AI와 접목된 의료 AI로서 이 기업의 어떤 이 모멘텀들이 좀 달라진다면 후속 주자이긴 하지만 의료 AI 기기를 좀 출시함에 따른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셀바스 AI 또는 셀바스 헬스케어보다 지금 메디아나의 어떤 사업 시너지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로 좀 판단해 봤어요. 다만 지금 네.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에서 1638억 원의 시가총액을 좀 이뤄냈던 점 오늘 14.7% 정도 하락하면서 그렇죠. 일부 좀 되돌림은 좀 있었지만 지금 조정 주는 구간에서 향후에는 의료 AI 관련된 모멘텀들이 부각된다면 한 번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가능하다. 저는 이 구간입니다. 네. 주가가 7,000원에서 8,000원 구간, 7,000원에서 8,000원 구간에 좀 진입했을 때는 비중 10% 미만 분할 매수 좀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주봉상의 관점에서도 크게 상승한 부분도 없었지만 네. 향후 7,000원에서 8,000원 구간에 좀 진입을 해준다면 저는 의료 AI 관련 모멘텀들이 한 번 정도 더 부각이 된다면 신고가 부근까지 상단 돌파할 수 있는 시그널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메디아나 빨리 7,000원에서 8,000원 구간이 왔으면 좋겠다. 자, 지금 7,000원에서 8,000원 구간에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비중 10% 미만으로 해서 분할 매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공시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치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